장경태 의원은 질문 문제를 뽑아서 나한테 질문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당백 하시는 당원들만 오신 것 같은데 보니까 당원이 한 5천 명 정도 오신 것 같네요. 아니 내가 네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좀 사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원 주권 정당을 목표로 하는 일편단심 당원 주권주의자 정청래 당대표님을 모시고 당원과의 대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어떤 특별한 형식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당원과 또 여러 이 지금 들리민주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당원분들과 함께 편안하게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원과의 대화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이 정청래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폭풍 같은 당대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한 7개월 정도는 된 것처럼 매일매일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또 가야 될 곳도 많고 그래서 일주일을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오늘 당원과의 대화는 딱 한 주제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 주권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가, 그 주제만 갖고 오늘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당대회 때 약속드린 대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가동에 들어갔고, 또 하나 당원 주권 정당 특별위원회를 또 출범을 다음 주에 시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장경태 의원이 당원 주권 정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해 주게 됩니다. 장경태 의원을 임명한 것은 이재명 대표 체제 때 주로 당원 중심 정당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많이 했고, 또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초선, 재선, 3선, 4선 만날 때 당원 주권 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룹별로 이재명 대표가 만날 때 항상 같이 따라다니면서 필요한 얘기를 항상 했던 그런 의원이 장경태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 때 이루려고 했던 못다 이룬 꿈은 이재명 대표 체제 때 했던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저의 의지 표명이고요. 그리고 8분 응선 정도는 넘었는데 나머지 부분 마침표를 장경태 의원이 중심이 돼서 찍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도 장경태 의원을 당원 중심 정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긴 것을 아마 아실 건데, 그때 나랑 했던 얘기들을 주로 못한 얘기들을 마무리하겠구나 하고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쩌면 대통령께서 오늘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댓글 다시면 놓치지 말고 네,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간 정도밖에 못합니다.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하는데, 윤석열 파면을 위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고생하신 법률대리인 17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오늘 미리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늦게 가겠다. 오늘이 8월 8일인데 왜 8월 8일이냐? 그때 4월 4일 날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나고 저녁 식사를 잠깐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30분도 못 있었는데 다른 일로. 그래서 다음에 만나자. 그래서 그때 정했던 게 1년에 2번은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4월 4일 날 윤석열 파면 선고 기념일 날 4월 4일 날 만나고 4월 4일 2배 되는 8월 8일 날 만나자. 이렇게 그냥 약속을 정했는데 저는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날이라고 그분들이 빨리 오라고. 그래서 4월 4일과 8월 8일 이렇게 1년에 2번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1시간 정도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전당대회 때 이게 제 개인적인 득표율 결과라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최고위원 때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선출되고 제가 최고위원으로 2등으로 그때 당선되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다 1등 수석을 할 것으로 예측한 분도 많았는데 2등을 한 이유가 제가 당원이나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뭐 1등 내지 뭐 2등 뭐 이렇게 압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대의원 투표에서 8명 중에 제가 꼴찌 8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심과 의심이 그때도 굉장히 큰 격차가 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심 민심은 1등인데 대의원 투표에서는 꼴찌를 했다. 그래서 제가 종합성적 2등을 했던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그리고 3년 전 제가 최고위원 할 때 여러분들은 제가 수석 1등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실 텐데 그때도 대의원 투표는 제가 아마 4등 했을 겁니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당원들의 표심과 대의원들의 표심이 일치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제가 당심과 민심에서는 압도적으로 1등을 했는데 이 대의원 표는 2등을 했어요. 이것도 뭐 대의원들이 그렇게 찍은 것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국민 여론과 당원 여론이 다르다는 것은 그건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국민 여론과 당원 여론은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100만이 넘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의원 표심이 그렇게 나타난 것을 제가 탓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권리당원은 1표인데 대의원 표는 17표였습니다. 이걸 고치자는 거예요. 이걸 고치자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입니다. 여기 중에서 평등 선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1인 1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헌법은 모든 법에 대해서 지배합니다. 헌법에 맞게 법을 정하라는 거예요. 헌법에서 평등선거 1인 1표를 하라라고 헌법에 적어놓고 있어요. 다른 어떤 법에서 헌법과 달리 누구는 1표, 누구는 17표를 줘라 이렇게 법률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위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100% 위헌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당원 당규가 누구는 1표, 누구는 17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헌입니다. 위헌 당원 당규예요. 이걸 고치자는 겁니다. 너무나 정상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경태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에서 1인 1표 안을 아마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그리고 당원들과 토론도 하고
국회의원들도 토론할 겁니다. 이 토론은 공개 토론을 할 겁니다. 공개 토론으로. 아마 의총에서도 이거 가지고 토론을 할 텐데 그때는 활짝 열고 라이브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인 1표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왜 그런지 당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공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인 1표는 하루빨리 이거는 민주정당에서 헌법에도 반하는 일이고 너무나 부끄러운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빨리 고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것이 기본이고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 토대로 해서 당원의 주권을 권리를 여하히 더 확장할 것인가 그리고 당원들에게 어떤 자부심을 돌려드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오늘 뭐 전당대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뭐 직접 손들고 얘기하셔도 좋고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들어온 거 있습니까? 네, 뭐 여러 의견들이 주고 계신데요. 좀 더 당원당규 개정상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가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정치혁신위원장을 하면서 총 44개 혁신안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발표하려고 했던 2월에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체포동의안이 왔었고요. 그래서 전체 발표를 미루고 일부 이 당원당규 개정안만 통과시키게 되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원 88조 이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유 조항이 있었는데 그걸 대표께서 그 빼자고 하셨었어요. 근데 물론 본인과 관련된 걸 빼시려고 뭐 우리 대표께서 또 매불쇼에서 짧게 언급은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빼시라고 하니까 아니 이 정권 윤석열 정권이 제가 뭐 몇 조금 못 갈 것 같은데 이 1년 전 사퇴 조항이 만약에 있으면 예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누군가가 가처분이라도 넣으면 저희가 대통령 탄핵 시나 비상사태 시에 8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바로 만약 가처분이라도 들어가면 가처분 동안 저희가 당이 경선을 못 한다든지 혹은 또 본안에서 인용이 된다 할지라도 가처분에서 만약 기각되거나 그러니까 뭐 상황이 그 반대에 있거나 본안에서 이긴다 해도 가처분에 만약 져버리면 피선권 자체가 박탈되는 조항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라도 강행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비공개 최고에서 무조건 이거 올려야 됩니다라고 했고 그때 정청래 당시 수석 최고위원께서 대표님은 그냥 빠지시고 빨리 통과시키자고 해서 정말 중요한 그 조항. 아니 근데 댓글에 지금 장경태 사과하라고 그러는데 뭘 사과? 제가 6월 초 중순쯤에 네. 그 여러 가지 그 당시 전대 과정에서 우리 당시 정청래 후보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너무 좀 뭐랄까요 우리 당과 당원이거나 지지자라고 보기엔 어려울 정도의 너무 악성 댓글, 악성 공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심 가는 계정들을 페북에 올리고 너무 이 악성이거나 허위사실 등의 만약 강력한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엔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법적 조치 하지 마세요. 그냥 너그럽게. 안 할 생각인데. 전당대회도 끝났는데. 네. 네. 아니 근데 과거를 잊고 네. 미래로 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 법적 조치할 생각이 없는데. 네. 근데 이제 박찬대 캠프에서 뭐 이 일정한 건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건을 고발한 사건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오히려 그 수사가 진행될 텐데 제가 고발한 거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냥 그 과거를 묻지 마시고 과거를 묻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질문 하세요. 예. 맨 앞에 계신 분. 그래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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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두고. 그렇게 하면 지금 안 들리니까 제가 저분이 주신 거 대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평당원 대표제를 위한 호민관형 당원위원제 도입 제안서. 우리는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가진 당원의 대표를 원합니다. 제안 배경, 제안 목표, 역사적 근거, 로마 호민관 제도란 해외 사례 비교, 호민관의 현대적 변형들, 제안 내용, 기대 효과, 마무리 제언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이걸 다 말씀하시려고 한 건 아니겠죠? 이건 제가 보고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검토를 좀 해서 네.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는 걸로. 그러면 나오세요, 엘리. 마이크 왔어요? 아니 나와서 얘기하세요. 화면에 비춰지게. 마이크를 가지고 나오세요. 바로 이렇게 중계하실 수 있다고 하시네요. 아 그래요? 카메라가, 예. 네. 거기서 그러면 얘기하세요. 대신 3분 안에 해주세요. 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당대표께서 약속하신 최고위원 중 1인을 평당원 몫으로 배정하시겠다는 예.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약은 그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상징적인 시도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현재의 계파, 정파, 굉장히 비대칭적인 최고의 체제 속에서 실효성이 정말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됐어요. 당의 권원 구조를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배경으로 제가 제안서를 만들었고요. 그 호민관형 그 당원위원회라는 거는 로마의 호민관 제도가 있었는데 시민이 귀족을 좀 견제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서 최고위원 속에 평당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평당원 중심의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당원 중심으로 움직이는 위원회가 있고, 물론 구체화는 시켜야겠지만 그 평당원 위원회가 국회의원을 좀 그러니까 견제할 수도 있고 비토할 수도 있고 이런 위원회가 우리 당에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름 제가 밝혀도 돼요? 예. 어디 사시는 당원이죠? 저는 파주 가베 네. 파주 가베 권리당원 이선주님 대의원입니다. 대원이시기도 하고, 예,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최고위원 나갔을 때 당원주권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여차저차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 대표 때 한번 제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당원주권위원회. 뭐 말씀하신 부분과 100% 딱 맞지는 않겠지만 제가 또 구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당원주권국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화되지 못해서 제가 당원주권국을 실제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이번에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은 모든 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무총장께 제가 지시를 해서 지금 그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것을 세세하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지명직 평당원 최고위원, 일단 평당원 개념 규정이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당에서. 어디까지를 평당원을 볼 것인가, 그거를 지금 정교화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요 사람들이 평당원이다 이렇게 하면 그 중에서 지원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냥 무제한으로 받고, 근데 무제한으로 또 이것을 경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로 서류 심사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20명을 놓고 배심원 제도라든가 이런 걸 쭉 해서 추려서 그래서 배심원이 이제 쭉 볼 거 아닙니까? 제가 1박 2일 합숙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50점, 그리고 당원으로 50점, 이렇게 해서 100점, 50% 해서 지금 계획은 2명을 뽑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명을 놓고, 아니면 뭐 3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당원 투표로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당원주권 정당 특별위원회에서 아마 구체적인 것을 마련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뒷부분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마이크 드릴게요. 네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당대표 되시고 이제 날도 더운데 이렇게 당원들이랑 소통을 하겠다고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정말 아주 많은데 저는 짧고 굵게 3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빨리 추진하자고 한 노란봉투법을 패싱하고 이제 좀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안 유출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입장 표명을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입장을 조금 듣고 싶고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당원 뭐 그 악플 사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거를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사실 이게 정당한 비판이었지 비난까지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이 사람들의 신상을 이제 아이디를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박제를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한테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해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투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웃으면서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시간을 잡아먹을까봐 빨리 네, 말을 하고 알겠습니다. 싶어가지고. 그 노란봉투법은 28일부터 해서 처리를 바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대통령이 뭐부터 하라 하신지는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방송법부터 처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방송법이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방송법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2가지를 더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상법, 노란봉투법 이렇게 해서 올라온 법은 8월 며칠이죠? 21일부터 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출 사건은 뭐? 이거 페북에서 여러 가지 아니,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라서. 무슨 검찰 개혁 뭐가 유출돼? 검찰개혁안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민주당 대표신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조금. 아니 내가 이건 정확한 경위를 잘 모르겠어요. 그 아마 알고 있는 분이 원내대표께서 있어요? 아마 윤리검찰 지시를 하시지 않았나요? 그 혹시 우리 그 KBS 보도된 건 맞습니다. 어떤 게 유출된 거죠? 검찰개혁안 그 김용민 의원님께서 이제 한 달 동안 준비하는 것이 KBS 기자한테 이제 공짜로 유출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사도 나오고 좀 지금 말이 많고. 예. 그거는 제가 조사를 지시를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좀 조사를 해라.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놓친 것 같은데, 그것은 사무총장한테 하든 뭐 누구한테든 빨리 조사를 좀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뭐죠? 네네, 뭐 아까 그 페북에 올린 그 뭐 박제당. 페북이랑 이제 트위터에 올리신 거. 네, 저는 아무튼 이 아이디들이 공개되어 있는 이미 페북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었고요. 뭐 공감을 누르신 분들 그냥 캡처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분들의 제가 개인 정보를 뭐 유출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찌됐건 그 당시 전당대가 너무 가열되고 또 지나친 뭐 이분들이 제가 뭐 비난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너무 알겠어요. 지나치 가열됐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알겠어요. 자중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어요. 저기 네. 이제 전당대회도 끝났고, 그리고 제가 지금 탕평 인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자꾸 들춰내는 것보다는 그냥 경쟁을 하다 보면 과열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조치한다고 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고 타산지로 삼아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계기로 그렇게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묻지 않는 것처럼 장경태 의원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서로 좀 양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랑맨님. 랑맨님. 네, 다들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막 이재명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가지고 하루하루가 억수로 행복한, 그리고 대의원제 1인 1표를 찬성하고 있는 전국 대의원 신흥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이 신영철이었어요? 네, 저도 실명은 몰랐는데. 처음 들었는데. 처음 네. 들어봤. 네, 우선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예, 지난 전당대회 기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 한 3가지 정도, 2가지 정도는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한 가지는 뭐 전체적으로 전국에 계신 우리 당원 동지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선 지금 민주당 내에 그 민주당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계파 모임이 있습니다. 더 좋은 미래라든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든지. 근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23년 6월에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원외와 원내 현역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현역 의원님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친명이라는 최대 계파 모임이라고 기사까지 나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들은 친명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민주당의 원내에 계신 현역 의원님들께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그 계파 모임에 왜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희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자체를 저희가 하도 계파 정치에 치이다 보니까 학을 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현역 의원님들이 거기에 포함 소속돼 있으면 탈퇴하시라. 그렇게 요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젠프께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언급하셨는데요. 여기서 가짜뉴스 유튜버라 하면 저는 극우 유튜버들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내에 민주 진보 진영이라는 유튜버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 사이버 레카 이 친구들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 자체에서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으로 강력한 법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시켜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그 요구하는 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나 같은 맥락인데요. 오늘 보니까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장 황희두께서 그분께서 아직도 사이버레라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 그런 사이버내란 SNS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주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당대표 임기 중에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뭘 배웠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당대표 시절에 내부 총질, 총구는 밖으로 그리고 내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국에 계신 당원 동지 지지자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가 계엄 이겨냈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다 같이 고생을 했고요. 그래서 요즘 행간의 전당대회 이후에 내부 분탕 갈라치기가 좀 심하고 한데 거기에 대한 우리 당원들은 상당히 스트레스가 지금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라. 그리고 요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너무 말이 길어요. 예. 지금 최근에 그 우리 민보협 민주당 보좌관 협회 강선우 의원님 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춘석 의원 그 보좌관의 차명 계좌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 당원으로 시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가 밭갈이를 열심히 해서 국회의원 만들어준 우리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과연 이런 보좌관 협회를 통해서 혹시나 의정 활동에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어떤 좋은 시간이 있다면 민보협과 당원들과 의원님들 간에 간담회도 한번 주최하시면 어떨까. 예.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냥 제가 일견 드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더민주혁신회나 더미래나 이런 부분은 헌법상 헌법 21조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을 못 모이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파와 정파의 차이를 좀 아세요? 정파는 같은 정치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권장해야 될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낡은 개념의 개파의 개념, 거기서 뭐 다른 데는 관심도 없고 뭐 공천 받으려고 줄 서기 한다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구태 정치로 비판해 왔는데 정파와 개파를 구분하는 것이 좀 애매모호하고 경계의 선이 불분명합니다만 그것을 당대표가 나서서 뭐 해체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이 부분은 언론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아마 다뤄질 내용인 것 같고 그것은 최민희 위원장에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룰 수 있으면 좀 다뤄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의견이 있고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막는 것은 민주사회가 아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도 늘 하셨던 말씀이 우리 안에서의 차이가 국민의힘과 차이보다 크겠냐.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동지적 언어를 쓰고 동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론을 하더라도 좀 건강한 그런 토론 문화, 뭐 욕설이라든가 조롱이라든가 멸칭이라든가 이런 건 가급적 쓰지 마시고 얼마든지 그런 토론은 저는 격렬한 토론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인격을 모독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칭하거나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해서 처부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나 그런 것만 좀 지향을 하면 얼마든지 저는 뭐 토론은 활성화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규제만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집단지성의 힘으로 그렇게 정화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올라온 거 뭐 있습니까? 특별히 건의는 많지 않아서 현장 질문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당원 주권 정당 이 부분에 좀 한정해서 그러기에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말씀하세요. 네. 이거는 좀 헌법 개정과 관련된 거긴 한데 그리고 존경하는 정청래 당대표님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선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표님께서 강력한 정치개혁을 내세우신 것에 깊은 공감을 느끼며 큰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혁 중의 개혁은 헌법 개정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뿌리고 근본 체계를 규정한 최고법입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그 하위 법인 법률이나 제도를 개정한다고 한들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개정되고 1988년 2월 25일 시행되어 개정된 지는 38년이 지났고 시행된 지는 37년이 지난 헌법입니다.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대한민국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그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고 여전히 1987년에 멈춰 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고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될 필요성도 더욱 높아졌으며 국가 체계의 기틀도 일부분 다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행 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1987년은 전두환 정권이고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주정의당이 국회 제1당이던 시절입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개정된 헌법이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고 보수정당이 압도적 우위를 가진 정치 지형 속에서 개정된 헌법인 만큼 지금 민주당이 정부와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집권 여당인 상황 속에서 민주당 당원의 목소리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낸 새로운 헌법이 필요한 때라고 확신합니다. 헌법은 단순한 법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의 근간과 기틀을 구성하는 근거이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런 만큼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새로운 민주화하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갈 국회의원과 당원 주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민주당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내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시고 당 차원에서의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대표님께 삼가 청원드립니다. 대표님께서 당원 주권 시대를 천명하신 만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집권 여당 민주당의 헌법 개정안은 당원들의 손에서 탄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의 결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헌법 개정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가 그 헌법 개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안건을 이렇게 만들어서 헌법 개정을 만들어 왔는데 대표님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네, 검토해 네. 주시면 정말 일단 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그리고 그 몇 달 전에 1월쯤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 개정 당원 토론회 공고가 있었는데 당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그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취임하신 만큼 꼭 이 헌법 개정 토론 모임을 당원들끼리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여의도에서 있는 얘기. 자네 정치해 볼 생각 없나? 있어요? 네. 아주. 아, 그래요? 꿈이 국회의원이에요? 지금은 뭐 하세요?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아, 대학생? 예. 아, 전국대원이시고. 잘 되기 바랍니다. 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헌법이라는 화두는 항상 우리 사회에서 중심적인 아주 큰 주제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헌법을 개정하자 하는 것이 지극히 옳은 말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꺼냈다가 엄청난 문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에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언제 하느냐, 누가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하자는 말은 맞지만 언제 이것을 꺼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도로 정무적인 판단을 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헌법 개정은 맞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자는 것은 오늘 모임의 범위를 좀 벗어나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발제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는 아마도 대통령, 뭐 국회, 뭐 또 야당이 지금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당, 시민사회,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또 합의를 해서 하게 되면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네. 그리고요, 이 당원 주권에 대한 걸 좀 주로 질문을 하라고 했더니 그런 것은 안 하고 다른 걸로 왔는데 저는 이런 질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관계없지만 하나만 제가 댓글에서 올라온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무안군 수해 현장에 갔는데 이런 게 올라왔어요. 호남 무안 주민들 말 듣는 척만 하고 갔다.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자, 이런 질문 참 제가 좋아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질문하신 분이 그렇게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2시 반? 12시 반이었나요? 마치는 시간. 12시 반에 마쳤어야 돼요. 왜냐하면 광주 송정역에 KTX를 우리 당직자 국회의원들이 버스 한 대가 다 타고 있는 분들이 1시 21분 KTX를 타야 됐어요. 그래서 12시 반에는 무조건 끝내야 됐어요. 그리고 제가 시작하면서 제 모두 발언도 할 필요가 하지 않고 많이 듣겠다. 근데 그 시간이 계속 조금씩 10분씩 늦어져 가지고 계속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대피소에 있는 분들도 제가 찾아가서 무안군수한테 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 좀 소소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됐어요. 왜냐하면 구호물품에 뭐 생활 필수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쭉 많이 했는데
원래는 무안군 수재민들만 얘기를 듣기로 했는데 어제 제가 전남에 있는 기토단체장 시장 군수님 만났는데 한평 군수께서 한평도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평은 갈 시간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한평에 있는 분들 몇 분 모시고 와도 되냐.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무안 군민들 얘기를 다 듣고 한평 군민들이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인가 두 분 듣긴 들었어요. 그리고 한평 군수한테 어제 자세하게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직접 참여해서 얘기하고 싶다 해서 제가 오시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30분에 가야 되는 30분에 못 가고 저희가 38분까지인가 듣다가 왔는데 그 온 분 중에 한 분이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다른 분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분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좀 화가 나가지고 왜 오라고 하더니 안 듣고 가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제가 그래서 여기 댓글 질문처럼 호남 무안 주민들 만 듣는 척만 하고 갔다. 무안 주민들 얘기는 들었고요. 그분들은 한평 분들이었다.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질문들을 좋은데 오늘 주제에는 좀 안 맞으니까요. 당원 주권 정당에 관한 거 주로 좀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경태 의원 뭐 혹시 하실 일 있으면 하세요. 추석 전에 국힘 해산시켜달라는 당원의 건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주제는 아닌데 지금 방금 제가 페이스북에 썼는데 페이스북 한번 보세요.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씨가 민주당을 해산하라 이렇게 해서 제가 환영했습니다. 정당 해산 전쟁에 출전해 주셔서 환영한다 이렇게 썼고 그러면 어느 당을 해산시킬 건지 여론조사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제안했고요. 그리고 국내 여론조사 기관 못 믿으면 일본 여론조사 기관도 좋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당을 해산시킬 것인지 국민들께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오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국민의힘에서도 드디어 정당 해산을 얘기하는 분이 생기셨네요. 그래서 그것은 제 운동장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는 아닌데.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이 안 나오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예, 우선 그 정청래 당대표님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은평구 을 지역에 살고 있는 저 김원호입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87년 체제 이후에 지금 그 대한민국 최초로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제4기 민주정부가 지금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당원 주권 시대에 우리 그 교육이 많이 미약합니다. 우리 당원들한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장단점을 조그만 소책자로 만들어서라도 말입니다. 정말로 이 김대중, 노무현 이분들의 역할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탄탄하게 이루어졌고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당원 100만 당원들에게 정말로 바쁘고 힘들지만은 주말이나 이런 때를 통해 가지고 진정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좀 이런 내용들이 많이 확산이 돼 가지고 보수 정부 지금 그 아주 엉망진창인데 이런 분들한테까지 좀 흡수가 되게끔 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지난번 윤석열 파면 이후에 헌법을 핸드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핸드북으로 한번 만들겠습니다. 당에서 핸드북으로 만들어서 당원들이 항상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주요 정책.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있어요. WEF라고 거기서 국가 경쟁력 지수를 발표합니다. 노무현 정부 5년 차 때 11등을 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11등, 이명박 때 24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때 26등을 했거든요. 이걸 잘 모릅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13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국가경제력 지수를 그때 이제 발표를 못했는데요. 이제 그런 게 그냥 우리가 그냥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유명한 권위 있는 기구에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자부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실제로 국방비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진보 정권, 민주정부는 국방에 약하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요. 또 문재인 정부 때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왔는데 실제로 GDP 생산량이 우리가 톱10 안에 2번이나 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교역량, 무역량 이것이 우리 뒤에 이태리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6.2 안팎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역 수지가 북한보다 못한 뒤에 밀리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정부 대통령 때 이룩했던 그런 업적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제도 잘했고 외교안보 국방도 잘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핸드북을 좀 만들어서 당원들한테 배포해서 나름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건 지금 들은 아이디어입니다. 핸드북을 만들자.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당대표 되자마자 사무총장에게 세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하나는 당원 콘서트 준비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아마 11월 말 11월 초쯤 될 건데, 그래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빌리든 잠실 올림픽 경기 주경기장을 빌리든, 그래서 5만에서 한 7, 8만 정도 모이는 당원 콘서트 준비위원회를 가동해라. 그래서 사무총장 지시했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탁현민 감독한테 해서 탁현민 감독이 맡아서 한번 해라 해서 본인이 확연은 아니지만 뭐 하겠다는 듯이 얘기했기 때문에 탁현민 감독 의견을 듣지 않고 제가 그냥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 선발 절차 이것도 제가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우리가 압승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큰 목표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래서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해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당원주권 정당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고 얘기를 했는데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원증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 있잖아요. 무슨 뭐 파란 띠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막 하고 다니는 것처럼 나는 민주당원이다 이렇게 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당원증도 그래서 뭐 당사 들어올 때도 탁 그 당원증 되면 착 열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예? 있어요? 예. 예. 어디요? 서울시장에서 서울시장. 당원증 배포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아, 좋네요. 예. 그래서 예. 예. 네. 모바일 당원증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저는 제가 당대표 재임 기간에는 웬만한 것은 당원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아니, 심부름꾼들이 주인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자기들 멋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당원주권 정당 특별위원회 어떻게 할 건지 대략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아까 방금 이 당원당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44개 중에 전체 통과된 것이 5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39개의 혁신안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대의원 제도 표의 등가성 문제도 2개의 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때 보고 드릴 때 1인 1표를 할지
또 권리당원 20표 이내로 할지 해서 이제 후자가 좀 선택이 돼서 현재 당원당규 개정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의원 1인 1표를 한다든지 또 전당원 투표 제도가 있긴 한데 전당원 투표 제도가 이 대표의 지시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당원들의 지금도 이제 국회 입법 시스템이 국민청원 시스템이 다 있는데 당원청원 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당원들께서 청원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대의원 제도를 어떻게, 그러면 대의원 1인 1표가 된다 해서 대의원 제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대의원제를 정책 대의원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혁신안들이 그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당원주권 정당 특위를 구성하는 대로 다음 주 목요일 오전에 아마 출범을 할 텐데요. 이 출범과 동시에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당원주권 정당 관련된 혁신안, 또 당원들께서 새롭게 또 청원해 주시는 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대의원 1인 1표와 이 정책 대의원제도 전환, 또 전당원 투표와의 투표제도의 상설화 등은 뭐 8월 말까지 빠르게 정리를 하고요. 그 이후에 또 좀 차근차근 긴 호흡으로 또 논의해야 될 부분들은 또 차근차근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분 중에 제가 놓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당원 소통, 당원 교육 말씀 아까 하시면서 핸드북 얘기만 했는데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전당대회 때 필요하다면 제가 교육연수원장도 겸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교육연수원장 적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당대표 하는 게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이것까지 하면 제가 죽을 것 같은데 찾아보고, 그래서 월 1회는 광역단체별로 다니면서 당원들을 좀 많이 모인 상태에서 저도 직접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의 정책이나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한 3강 정도를 할 생각이에요. 토요일 날 정도. 그 끝나고 당원들하고 뭐 소주 한잔 하든가 그런 모임을 하려고 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생각이고, 그리고 지역구별로 해당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들한테 월 1회는 의무적으로 해라.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본인이 직접 뭐 교육을 하든 강사를 부르든 아니면 당원 중에 뭐 강사를 선발해서 하든 월 1회는 소통교육을 의무화하자. 이것을 제가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당이 되려면 당이 강력해야 되잖아요. 당이 강력하다는 것은 당원들이 열기를 가지고 참여했을 때 그 당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당원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해야 되잖아요. 그 자부심은 내가 이 당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뭘 알아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장마차에서 막 얘기하다가도 뭘 알아야 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뭘 하거나 하죠. 그러려면 뭔가 정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이 어떻게 움직인다, 이재명 정부 정책이 뭐다,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뭐 그냥 선생님이 학생 가르치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될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에 당원들이 낸 당비가 모여서 재정이 비교적 튼튼한 편입니다. 그래서 당 연수원을 만들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그냥 우선 당장 생각하기에는 폐교 같은 것을 하나 인수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당원들이 와서 거기서 뭐 워크숍도 하고, 또 뭐 예를 들면 그램핑 같은 것도 그 운동장 같은 데서도 하고, 그걸 한번 지금 용역을 한번 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나는 게 있으면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충청도가 가운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충청도 어디에 당원들이 이렇게 교통도 편하고, 너무 이렇게 서울 중심을 하니까 올라오기도 힘들고 또 주말이면 막히고 막 그러니까 충청남도나 북도나 대전 근방 어디에
폐교가 하나 있으면 그런 거 하나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당원들이 뭐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용역 프로젝트를 하나 좀 누구한테 좀 맡겨서 한번 그걸 연구해 보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당원들의 참여율기가 높고 그리고 옛날에는 시민단체 이런 데로 시민들이 모였다면 지금은 그거를 다이렉트로 해결할 수 있는 당으로 지금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옛날에 시민운동 포함해서 실제로 지역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많이 소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당의 개념과는 다른 지역위원회에서 실제로 예전에 시민활동에서 감당했던 부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그런 것을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감당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어떤 데보다도 민주당이 실제로 힘이 가장 있고 또 당원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어디 뭐 모임 같은 데 가도 당원들이 제일 많이 모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당원들이 그런 활동 공간을 좀 확장시키는 그런 연수원 부지, 연수원 확보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당원? 평당원 선출한 최고위원 지명직 아까 제가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건 드렸는데 곧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공고가 날 거예요. 혹시 여기서 그 지원하신 생각 있는 분 있습니까? 어우 대단하네. 그 지역이 어디예요? 아 인천?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지원을 해주시고 실제로 이제 무작위로 당원들을 뭐 한 100명 정도 그 배심원단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선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좀 참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들어도 무슨 펜션 같은 큰 거 이렇게 해서 1박 2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지원하신 분들의 생활 태도라든가 뭐 친절함이라든가 배려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하던 분이 억지로 연출하고 막 이러는 거 금방 표시 나거든요. 매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습관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점수도 한번 매겨보고 이렇게 해서 좋은 분으로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요 제가 그냥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전당대회 기간 중에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현장 약속으로 제가 공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핸드북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그것도 오늘 좀 이 현장에서 나오는 건데요. 하여튼 이렇게 현장에서 답이 있습니다. 생각 못했던 것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비서실장님 한민수 비서실장 오셨고 권양엽 대변인 오셨는데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네. 당원들한테 인사 한마디씩 하시라고요. 마이크 주세요. 네. 1분씩 인사하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정말 대표님 방금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비서실장 맡게 된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정말 바삐 움직였습니다. 근데 많은 당원들, 국민들이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몸은 좀 힘들지만 마음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대표님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꼭 우리 당원 주권 정당 우리 대통령님이 그렇게 많이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더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권양엽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정청래 당대표
님을 모시게 되었고 이번에 대변인으로 명받았습니다. 대변인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섬세하게 듣는 것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뜻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활기를 보니까 너무나 좋고요. 저도 오랜 당 생활을 해 왔었는데 가장 활기가 느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앞으로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아마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무회의를 생중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이전의 대통령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국민들에게 엄청난 신선한 충격 이런 걸 주고 있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 지탱해 주는데 아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타운홀 미팅, 국무회의 생중계 이거는요. 많이 알지 못하면 사안을 꿰뚫지 못하면 자신감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국 정리할 때처럼 당당히 나서 그런 모습이 이재명 정부의 여론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필요하면 당원들에게 직접 이렇게 오늘처럼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대답하고 또 당 대표로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하는 기회를 필요할 때 정기적으로 언제 한다라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 당원전에 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것으로 취임 일주일 만에 바로 당원과의 대화를 이렇게 또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바쁜 일정 빠르게 소화하고 계신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방금 유튜브 구독자 70만을 돌파했습니다. 예. 한민수 TV도 좀 구독 좀 해주세요. 한민수 TV. 제가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뽑아달라고 많이 외치고 다녔는데 한 가지 뒤늦은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가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대통령으로 보내드려야지. 그래야 내가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1등을 하지.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가시는 바람에 현역 국회의원 유튜브 구독자 수는 덕분에 제가 지금 1등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지금 33분인데 빨리 가야 돼요. 저 지금 그 법률 대리인들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오늘 8월 8일이라서 여러분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